쉬는 날이었고 월급은 한 200만 원 좀 넘었는데 5년 동안 500개 하려면 1년에 1년에 100개 1년에 100개, 일주일에 2개는 낙찰을 받아. 아,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단기 투자의 규제, 부동산 경매 단기 투자의 기적을 집필하신 MJ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단기 투자의 규제이시라고요. 규제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산, 서울, 대구에서 MJ 경매스쿨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MJ라고 하고요. 이번에 부동산 경매 단기 투자의 기적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작가입니다. 벌써 경매를 시작하신 지 13년? 어떻게 경매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 얘기가 궁금해요. 경매하기 전까지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3D 업종이라고 네. 이 시간은 되게 긴데 쉬는 날이었고 월급은 한 200만 원 좀 넘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쉬었거든요. 뭐 어떤 일 하셨는지? 저는 들으시면 약간 놀라시는데 주방기물 판매업, 식당 오픈하면 주방기물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영업이시네요, 그러면. 예, 네. 오시면 이제 식당 오픈 시켜드리고 기계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너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서점에 갔는데 그때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가 가난하바 책이 있었고 첫 번째 구절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금융노예다. 아, 그걸 듣고 나도 금융노예구나.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해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그냥 그 한 구절을 딱 읽고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을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냥 그만두고 부동산 시작하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계속 사나 뭐 한 3년 도전해보나 똑같을 것 같아서 와, 실행력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바로 시작을 그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바로 경매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경매를 바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경매를 시작할 때 돈이 없었거든요. 네. 한 15만 원이 있었어요. 통장에 딱 15만 원이 있었는데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15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배워야 되는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네. 경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고객들 컨설팅, 명도하고 이런 걸 다 해드리고 나서 3년 정도를 하니까 제가 너무 잘하는데 학원을 그때 설립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MJ님께서는 지금 부산에 거주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산에서부터 컨설턴트 일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전단지 붙이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파트 나오면 전봇대 전단지 붙여서 이제 전화 받고 네네. 그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뭘 배우려면 서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어요.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투자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 시기에 나는 서울까지 가서 배우기 힘들겠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입장을 예. 바꾸면서 이게 예. 저단계를 맞이하셨네요. 단기 투자를 또 많이 하신다고 하세요? 단기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5년 동안 500개 낙찰받은 사례를 지금 이 책에 맞아요.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5년 동안 500개 하려면 1년에 1년에 100개. 1년에 100개, 일주일에 2개는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확해요. 일주일에 2개 받으려면 일단 물건을 한 번 입찰한다고 다 낙찰되는 게 아니니까 네. 입찰을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거고 입찰 10번을 하려면 예. 현장 조사는 20번 내지 그렇죠. 30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확실히 좀 예리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입찰을 일주일에 50회 정도를 합니다. 서울 경기 빼고 전국으로 계속 입찰을 했었고 제 낙찰 확률이 20%였어요. 50번을 해서 10개를 10번을 받았어요. 낙찰을 네.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해야 70%가 딱 나오더라고요. 70에서 100%가 딱 나오는 수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 저는 그 비용하고 수익을 계산했을 때 네. 그 투자가 맞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아서 낙찰이 된다라고 하지만 네. 운이 좋아서 내는 게 아니라 많이 맞아요. 던지면 많이 네. 건져요. 횟수가 경매는 횟수예요. 그렇죠. 횟수를 그렇죠. 늘리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못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수익이 날려는 결과가 금액으로 나면. 계속 입찰을 하시는데 20%면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서울 경기를 빼서 가능한 것 맞아요. 같아요. 서울 경기면은 아마 이렇게 개수를 늘리지도 못했고 투자금 자체가 여기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경기를 뺀 나머지 전국을 지금 대상으로 이제 했습니다. 단기 투자도 예. 많이 하시고 예, 자, 그러면 단기 투자, 무피 투자, 풀피 투자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기 투자는 1억짜리 물건을
7천에 사서 1억에 바로 파는 게 단기 투자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신 건 양도세일 거예요. 그 줄이는 방법이 다 있고요. 정상적으로 줄이시려면 이제 매매 사업자를 만드셔가지고 소득세 내는 방법이 있고 법인으로 지금은 법인이 대출이 다 풀렸기 때문에 1억이야 공시지가 1억이야는 다 법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 양도세 줄이는 거를 배우셔야 단기 투자를 저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피 투자는 초보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내 돈이 안 들고 아파트를 사는 게 무피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2년 뒤에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네. 무피 투자는 이제 보통 회복장이나 하락장에 굉장히 싸게 사서 정상가가 되면 파는 걸 저는 무피 투자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죠. 경매로 낙찰 받아서 예. 전세 세팅하고 그쵸. 네, 시간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회복이 되면 이제 회복됐을 또 때 수익률이 매도해서 크니까. 네, 수익을 내는 걸 무피 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풀피 투자는 이제 뭐 워낙 안 좋은 게 되게 많은데 풀피가 근데 풀피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은 2년 뒤에 무조건 매도를 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된다. 시기를 타기도 하지만 매도가 확실한 물건을 사서 풀피로 미리 투자금을 만들고 2년 뒤에 일반 가격에 팔고 예, 이거를 이제 저는 풀피 투자라는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전세가가 낙찰가보다 높은 거지 예. 이게 보통 말하는 그 전세 사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틀리죠. 가끔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막 뭐라고 하세요. 풀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해를 못 하세요. 네. 예. 그래서 풀피는 정말 싼 가격에 매입해서 전세 내고 빨리 팔고 예,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뭐 악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된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면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풀피가 된다는 거 그리고 네네네. 전세 가율이 좀 높아야 가능하겠네요. 이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게 2018년부터 2020년 뭐까지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이때 지방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심리는 내려가는데 이제 공급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내려가서 딱 붙었거든요. 붙었죠. 네. 근데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더 싸게 사니까 이게 낙찰을 받고 전세를 내도 무조건 돈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개수를 엄청나게 빨리 늘릴 수 있었죠. 지금 그때는. 이렇게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를 미리 알고 계셔서 좀 맞아요. 과감하게 네. 실행할 수 있었었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주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투자 사례를 이제 첫 번째 책으로 냈었는데 그때는 책 내용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의 느낌, 또 위험한 투자도 많이 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걸 하고 싶어서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뭐 네. 유치권하고 막 네. 뭐 통건물 사고 뭐 지분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 수익률도 그렇고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2018년부터는 투자 원칙을 바꿔서 안전하게 수익률을 일정하게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낸 책이라서 수익률에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경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MJ 작가님도 작가님만의 특별한 투자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 역발상 투자법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역발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칙이 첫 번째가 리스크고요.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 두 번째가 기간 줄이는 거고 세 번째가 수익률인데 네. 저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싸게 살 수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매입에 대한 확률을 제가 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하니까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아, 저가 매입의 확률 네 가지. 네. 첫 번째는 이제 심리를 활용하는 거고요. 이 심리를 활용해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엄청 사고 남들이 환호할 때 다 팔았거든요. 2016년, 17년에 워낙 손해를 많이 봐서 실패를 엄청 했거든요. 그때 지방에 내려갈 때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렸어요. 제가 낙찰받은 게. 뭐 낙찰받고 한 달 뒤에 3천씩 막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기본부터. 이제 인구, 뭐 수급, 뭐 지역 가격 이런 거 다시 공부하면서 잡았던 게 이제 기본인데 그 기본이 튼튼해지니까 심리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저는 첫 번째가 이 심리를 활용해서 심리를 알아라. 네, 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 되네요. 네,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되면 이제 두 번째가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종목. 주거용에도 종목이 나누면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흔히 아시는 아파트에서 구축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홀로, 거기서 이제 빌라, 주택,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이 종목에 대한 특성과 매도 부분이나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나홀로 빌라, 주택, 오피 보통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잘 하지 않는 물건들이죠. 처음엔 되게 할 때 겁이 났는데 이렇게 하위 종목을 못 다루면 수익률을 못 빼겠더라고요. 처음에 빌라를 투자할 때 리스크를 10% 잡았거든요. 10개 낙찰받으면 이제 하나는 무조건 못 판다고 생각하고 하자.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빌라를 200개 정도 낙찰받고 팔아봐도 5% 정도 안에서 잡히더라고요, 리스크가. 오. 근데 아직 못 파는 게 한 3, 4개 있는데 네. 그런 걸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빌라를 사면 안 된다. 어떤 빌라는 잘 팔린다. 이제 하면서 나홀로도 그렇고 사고 팔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실 그런 것들.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물건을 공략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종목을 저는 다양화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횟수가 나온 거죠. 횟수를 안전하게 늘리자.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 일주일에 50개 정도 입찰을 하면서 이제 10개 낙찰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경매로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예. 문제 될 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사야 되기 네. 때문에 직원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났죠.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 잘 모를 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큰 걸 사고 뭐 빌딩을 사고 이게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제 전에 100% 되는 투자 수익률이 하나 있으면 그 모델을,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수를 늘리는 게 안전하게 수익률을 올리는 거라고 저는 투자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방이 아니라 잽을 네. 계속 날리는 맞아요. 거네요. 잽이 엄청 중요해요. 네, 네. 잽을 계속 날려서 쓰러질 때까지 하면은 맞아요. 네, 되는 거네요. 지금 MJ 작가님의 역발상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매도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